어제 내내 예. 저에게 깜짝 놀랄 사진이 올라왔어요. 어제. 예,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산책하고 뭐 이런 사진이다. 저는 언뜻 이렇게 보다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제 보셨죠? 그 윤석열로 보이는 자가 한강에 개를 끌고 다니는 사진 아니었던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이 맞군요. 네, 그 저도 그래 자세히 보니까 맞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 내란을 일으켜놓고 네. 그 수많은 폭정, 무수한 범죄를 저지르고 네. 더군다나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는 정말 너무나 큰 벌을 받아야 될 내란 범죄자가 예. 그리고 헌정 파괴를 한 헌정 파괴범이 정말 여유롭게 온 국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예. 사실은 별거 아닌 죄를 지은 분들도 네네. 정말 너무나 공공하고 어려워서 빵 몇 개 훔친 분들도 지금 감옥에 가서 몇 년 실형을 살고 이런 극악한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데 아니 내란 범죄 사형에 처해도 국민들이 아마 그건 뭐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그런 범죄자가 이렇게 다니는 모습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사진을 보고 나서 느낀 건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마음이 심성이 고운 분들이다. 다른 국가였으면 친위 쿠데타, 내란을 일으킨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미 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 눈으로 다 이 생방송을 통해서 계엄군이 국회를 짓밟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다 이제 파면까지 된 자가 버젓이 산책을 즐기는 모습에 대해서 뭐 물론 인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밖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인권적 차원에서는 뭐라고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고 국민들의 눈치를 볼 줄 아는 자라면 이렇게 헌한 대낮에 개를 끌고 그것도 그 국민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그 연휴에 한강에 많이 나오셨을 텐데 거기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는 뭐 저는 정말 양심이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여전히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다른 국가였으면 아마 뭐 물병을 던지거나 실제 감히 이런 백주 대낮에 이 내란범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걸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의하고 손가락질하고 실제 물리적으로라도 어떻게든 항의를 다들 했을 텐데 야 우리 국민분들이 저 모습을 보고도 그냥 그대로 두셨다는 게 정말 심성이 고운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사진만 찍었겠지만요. 일단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경호팀이 네. 붙었을 거고요. 맞습니다. 대통령 경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일반인들의 접근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차단하고 네. 그 과거의 콰이스트 입들막도 보셨지만요. 네. 일반인들을 무자비하게 경호한다는 이유로 그렇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뻔뻔하고 염치 없다. 예. 순수하고 깨끗하고 동심이 넘나들어야 될 어린이날에 또 벌어진 상황입니다. 제가 아크로비스타에 돌아왔을 때 그때 그 건물 주민들로 보이는 분 만나가서 그때 윤석열이 스쳐 지나가듯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뭐 5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이런 얘기를 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진짜 충격적이죠. 저 뻔뻔한 모습을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건 저자는 진짜 자신이 이기고 돌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젓이 한강에 나와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 아크로비스타 주변에 뭐 건물 산책을 하거나 그 주변 산책을 했던 경우야 이미 언론에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만 한강까지 나와서 경호팀을 이끌고 산책을 즐겼다는 건 저는 일반적인 멘탈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전히 뻔뻔하고 양심 없는 태도를 내란범이 보여주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이런 내란의 잔불들이 활을 타오르고 있습니다. 또 큰 불도 있고 작은 불도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 산불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너무 놀라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국가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가 이렇게 참담한 결정을 내리고 정치에 개입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한 정치적 개입을 위해서 사법부를 악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6만 쪽 논란입니다. 6만 쪽 논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저는 이 6만에서 7만 쪽을 대법관들이 애초에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네. 그 지적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의 처장이죠. 이 처장이 천대엽 그 처장이 나와서 국회에서 일단은 사건 기록을 다 본 것으로 안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네. 근데 연휴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이 핵심 관계자로 보이는 분이 그런 해명을 하더라고요. 반드시 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기록 모두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의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아니 봤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꼭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입장이 바뀐 걸 보면 과거에 이제 검찰이 선거에 개입을 하거나 실제 정치 검찰들이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국민적인 비판들이 뒤따르면 그런 식으로 해명들을 바꿔왔거든요. 이제는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국민들이 뭘 지적을 하면 국회에 나와서 행정처장이 했던 얘기를 이제 뒤집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 보고 이젠 대법원도 양심이 없구나. 이제 국민 알기를 되게 우습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 이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기 이전에 과정과 절차 문제를 지금 앵커님이 여쭤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아니 6만 7만 쪽은 당연히 안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그것을 봤다라는 뭐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증명을 하면 됩니다. 이미 연휴 사이에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해서 로그 기록을 공개하고 실제 봤는지에 대한 입증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 커집니다. 6만 쪽 그랬더니 100만 명이 나오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거의 100만 명이 여기에 대해서 같은 공개 요구하는데 찬동했다는 것은 네. 사실상 전 국민이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틀 100만 만에 명이, 그러니까 100만 명이 그런 요구에 같이 동참해서 서명했다는 거는요.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예. 100만 인파가 모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 쉬는 연휴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런 서명을 하셨겠어요? 저도 했는데요. 저거 이제 들어가가지고 서명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지만 자신의 개인 정보를 일일이 눌러가지고 그럼요. 어쨌든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휴대폰 번호 그리고 개인의 사는 곳 뭐 다 네네. 입력하지 않습니까? 자기 주소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이라든지 민생경제연구소라든지 이제 등등 이 어떤 서명을 주도하는 쪽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소도 써야 되고 전화번호도 써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귀찮지만 이거를 100만 명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몇만 명 할 줄 알았는데요. 예. 100만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 국민의 지금 마음이 제대로 지금 언론에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렇게 일순간에 표출된 네.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를 맞습니다.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어서 6만 쪽, 7만 쪽 실제 봤는지는 대법원이 그 가짜는 핑계와 해명을 할 게 아니라 실제 로그 기록을 공개하고요. 그것에 대한 해명을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해야 되고 해명을 못 한다고 한다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사퇴 요구가 일각에서 있는데 그것까지도 함께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을 다 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대법원 측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관이 자신의 업무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관련되는 모든 서류를 다 보고 그리고 법리 심사를 하고 수많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네. 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있잖아요. 시험 성적 그리고 대학에서 지금 저도 평가하고 있지만요. 예. 그러면은 뭐 퀴즈에 몇 번 응했는지, 예. 뭐 이 점수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교수님과 몇 번 소통하기 위해서 자유 게시판에 몇 번의 글을 달고 다양한 이런 평가 요소들이 있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그런 평가 요소들을 성실하게 이루면서 다 파악한 뒤에 학점을 줘야 그게 학점으로 인정되는 건데 예.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인신의 구속과 이 인생을 다 다루는 대법원의 결정에서 예. 제대로 소송 기록도 다 보지 않고 뭐 몇 가지 보면 된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아마 이제 그 연구관들이 정리해준 뭐 문서 정도 보고 판단을 했거나 기존의 1심과 2심에서 나온 특히 이제 1심, 2심에서 나온 그 주요 이제 포인트들을 보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이 사전에 작용을 했던 거 아니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일단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법률심에서 특히 사건을 다툴 때 1심이 유죄고 2심이 무죄라고 한다면 사실은 다퉈야 되는 쟁점들이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1, 2심이 하급심에서 1, 2심이 동시에 유죄를 내렸거나 동시에 무죄를 내렸기 때문에
법률심에 넘어가서는 따져볼 쟁점이 더 없는 혹은 이 어떤 사건 기록을 살펴볼 시간이 좀 줄어드는 뭐 그런 재판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1, 2심이 서로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에 법률심에서 따져볼 법리적 쟁점들이 더 많을 텐데 시간을 더 소요해야 될 텐데 사건 기록을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됐을 텐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이런 뭐 적당한 요약 문서를 보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이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양심과 이 대법관들의 양심과 법리 검토에 따른 결론이겠느냐 이것을 누가 이제 믿겠습니까? 이제 결국 대법원의 이 법리적 판단이라는 거에 신빙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훼손된 오염된 결과라는 인식들이 더 많아질수록 뭐랄까요 사법부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다. 앞으로의 저는 사법부가 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직 판사들 중에 코트넷 법원 내부망에 올리는 목소리가 어떤지를 좀 우리 대법관들이 검토를 해보시고 특히 고등법원에 있는 판사분들이 검토를 해보시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일의 경우 법관들이 결정을 한다면 그 법관의 결정을 누가 믿겠습니까? 최소한도 관련된 소송 기록을 한 사람 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공력을 들여서 증거와 서증 준비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니 연구관들 사실상 이 비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연구관들이 이제 그 요약을 해주고 법리도 정리를 해주고 네. 그 내용들만 요약본 보고 결정을 한다면 어떤 국민이 그 법관의 결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결정되는 대법관들의 결정 과정 보면서 뭐 온갖 변명이 나옵니다. 뭐 충분히 그랬었고 검토가 됐었고 여러 가지 전자문서 다 봤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과연 이해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결정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운명을 대법관과 또 여러 재판관들에게 맡긴다면 이건 앞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정말 일파만파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과거에는 과거 안기부, 국정원 이런 그 국가기관에서 선거에 개입을 하거나 혹은 검찰이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행위로서 선거 중간에 개입하는 전례들은 많았었지만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5월 1일자면은 선거가 이제 32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의 개입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어떤 국민이 이해를 할 것이며 어떤 정치 집단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지금 집단에서도 이재명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후보 교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실제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서 아예 그냥 범죄자라는 표현을 하던데 이거를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정치인들 여당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서 실제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국민의힘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것도 정치 개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의 행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입속에 따라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요. 분노하고요. 이것은 분명히 국민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하시겠습니다만 대법원도 국민 일반의 관점에 따라서 판결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미 사법부에 나와 있는 2심 판사들 3분 그리고 실제로 코트넷에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린 내부 판사들 실명 판사들 2분 포함해서 여러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과연 정치 개입이라고 보지 않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법원의 행보, 사법부의 행보를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지켜보되 매의 눈으로 감시와 견제의 역할 하는 거 우리 국민들의 역할이실 겁니다. 유권자가 지켜주셔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삽니다. 그런 측면에서 함께 특히 어제 저녁에 이 영상 중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께서 엄청난 그 말씀을 하시던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라면서 사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하자는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그런 결의가 계속해서 일파만파 또 퍼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